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매일 영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고요. 저는 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텐션 올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더워요. 습하고 습하고 후덥지근하고. 지근하고 정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더위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복날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치킨 먹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가져온 영화는 바로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네, 탈출 가지고 왔습니다. 기상 악화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공항대교 위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폭발과 붕괴 위기로 공항대교를 건너던 사람들이 고립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같은 시각, 같은 대교를 타고 극비리에 이송 중이던 프로젝트 사일런스, 군사용 실험견들이 풀려났다는 건데요. 이 맹견들이 이 대교에 고립된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통제불능의 상황이 펼쳐진 이 순간 탈출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저희 매일 영화가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저는요, 킬링타임용으로는 추천한다. 왜 그 뻔한 클리셰라도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잖아. 그치. 탈출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어디서 봤던 장면들 뭐 겹쳐 보이기도 하고 다음 장면이 예상되고 그려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알던 맛이기에 무난하게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더 남는 것 같아. 개들을 주제로 한 재난 영화. 개. 신박했어. 맹견. 맹견. 근데 이 개들을 이용해서 어떤 긴장감을 줄까? 어떤 창의적인 내용들이 나올까? 또 강아지를 난 키우시잖아요. 키우니까. 그래서 저게 과연 무섭게 다가올까? 요런 기대와 걱정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단조로운 거야. 개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미리 보여주고 개들이 클락션 울리는 장면도 이제 개들이 나오겠구나. 짐작이 가는 거지. 그래서 긴장감이 막 극대화되거나 이 맹견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말하는 중에 갑자기 미안한데 너무 옥수수 향기가 난다. 나도? 아니 오늘 배고파. 베리가 집에서 네. 옥수수를 손수 따가지고 맞아요. 직접 쪄서 가지고 왔어요. 농사를 작게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아주 맛있어요. 찰지고요. 정성스럽게 네. 강원도 옥수수예요? 그쵸, 맞아요. 이따 드셔보시면 아주 깜짝 놀랄걸요. 아니 지금 녹음 이제 막 시작했는데 너무 배고프다. 그죠. 냄새가 저도 냄새가 자꾸 어디서 옥수수 냄새가. 네, 다시 좋습니다. 탈출로 돌아가면은. 아무튼 이제 아쉬웠다? 위협적이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좀 아쉬웠고 근데 그럼에도 백중 추돌 사고 장면이나 뭐 헬기가 떨어지는 장면은 실감나게 잘 표현해서 그 부분은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다 좋았거든. 근데 서사가 좀 있었다면 더 와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 왜냐면 감독님께서 감정 과잉을 불편해하는 시선이 많았다. 그래서 캐릭터 간 감정적인 이야기는 많이 덜어냈다라고 하셨더라고. 근데 나는 감정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면 해운대처럼 나와 얽힌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더 응원하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되고 더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고. 맞아, 캐릭터별로 서사가 뭐 거의 짧게 풀이가 거의 됐지. 없었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서 킬링타임용으로 추천한다. 저는 사실 재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뭐 재난 영화도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많지. 괴물, 감염 이런 요소가 나오는 생물체. 영화가 그치. 있는가 맞아. 하면 폭설, 태풍, 지진, 산사태 맞아. 이런 기상. 자연재해를 다루는 영화가 맞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영화 한 가지를 꼽자면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의 폭설이 폭설? 미국 뉴욕이었던 것 같아. 배경이 폭설 신박하다. 도시에 폭설이 내린 거야. 그래서 모든 도시가 건물이 다 눈에 파묻혀. 폭설 때문에? 재밌겠다. 정말. 그래서 모든 도시가 다 얼어붙고 눈만 내린 수준이 아니라 온도도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너무 추워. 살 이름이 수가 뭐라고? 없어. 제목이? 투모로우. 내일? 응. 진짜? 그래서 주인공들이 극한의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영화야.
근데 이런 영화 보면은 일단 스케일이 크잖아. 맞아. 이번 탈출도 스케일이 크긴 컸던 게 공항대교가 무너지고 그치. 그런 씬들이 나는 시원시원하잖아. 그래서 여름에 영화관에서 보기 좋은 여름 블록버스터에 딱 걸맞는 것 같은데 나는 기대한 만큼 너무 실망이 컸어. 그 맹견의 설정. 군 실험용 맹견. 어땠어? CG로 이 맹견들을 표현했더라고. 만들었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거든? 근데 이 맹견들이 돌아버릴 때 괴력을 쓰잖아. 맞아. 창문도 다 뚫고 지나가고 사람도 잡아먹고. 엄청 빨리 그냥 날아다니잖아, 거의. 근데 그때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렇지 않아? 맞아. 그래서 CG티가 너무 나서 그치.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고 그래, 맞아. 저 맹견 때문에 저길 탈출 못한다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난 맹견의 설정에 위기감이 조성이 안 됐던 것 같아. 나한테는. 그리고 모든 재난 영화가 클리셰 범벅이긴 해. 그치.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풀어내냐. 맞아. 베리가 얘기해줬듯이 어떻게 풀어내냐가 중요한데 감독님이 잘 풀어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게 극 중에서 무능한 정치인이 나오잖아요. 그 항상 재난 영화에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안전은 이제 뒷전인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역시나 이번 영화에서도 똑같이. 김태우 씨가 나왔는데 너무 뻔했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노부부의 그 심파극 그것도 똑같죠. 그것도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왜 갑자기 골프 선수가 유리창에 버스 유리창 깨고자 맞아. 퍼팅을 때리는 장면이 위에서. 나오거든요. 맞아. 과도한 설정이 아닌가 그 상황에 그 안개에 그러니까, 맞아. 처음에 안개 그렇게 깔아놓고 여기서 퍼팅이 때린다고 맞아. 거기서 완전 깨버렸고 무너졌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집중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았어. 맞아. 개인적으로 나는 고 이성균 배우의 유작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만약에 그의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물론 여름에 하나 더 나온다고 맞아. 해요. 근데 이번 영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볼만하지 않나. 딱 거기까지? 나 이성균 거기까지입니다. 배우 너무 좋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캐릭터 한번 이야기해보죠. 저는 주지훈 씨. 극 중에서는 인생 한 방을 노리는 레커차 기사 조방 역을 맡았는데 사소한 시비가 붙었던 이선균을 잡기 위해서 공항대교를 갔다가 연쇄 추돌 사고 현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인물. 일로서 극중 분위기 메이커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나는 이 주지훈의 진지한 연기보다 코믹 연기가 더 좋더라고. 너무 안 어울리던데? 아 진짜? 개인적으로 별로였어. 그 머리부터 시작해서. 아 그래? 나랑 정반대네. 나는 오히려 이렇게 진지한 것보다 이런 코믹 연기가 더 나름 재미있었던 것 같아. 그 새로운 면모였던 난 것 그런 같아. 도전하는 맞아, 그런 맞아.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별로였다. 주지훈 씨 그냥 예전에 궁에 나오던 그 그런 모습이다? 왕자 약간 차가운 느낌이 훨씬 더 잘 그래? 어울려서. 근데 베린 좋게 봤거든. 난 좋게 봤고 이번에도 자유분방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탈색한 긴 머리에 때 묻은 그런 작업복을 착용을 했대. 근데 그만큼 연구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번 스타일은 본인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어릴 때 동네 주유소에서 일하는 형들이 있었는데 손님 돈을 가로채는 불량 형들이 생각이 났고 금전적으로 모자라서 이제 미용실이 아닌 맥주로 염색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렸고 레카 연식을 봤을 때는 낡고 오래된 차를 타는 친구인 것 같아서 꼬질꼬질한 옷차림을 선택했다라고 하더라고. 나는 근데 찰떡이었다. 재밌었어. 주지훈 씨의 연기가 다소 오바스럽지 않았나. 맞아. 근데 그런 평이 굉장히 많더라고. 접니다. 깬다. 접니다. 바로 접니다. 근데 감독이 의도한 바가 그런 캐릭터였으니까 나는 그 캐릭터 잘 소화해냈다. 아마 이런 캐릭터를 처음 연기하시지 않았어? 주지훈 씨가? 근데 코믹 연기를 가끔 했는데 요렇게 막 진짜 머리 길고 장발에 탈색에 이런 코믹 연기는 난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저는 또 있어요. 우리 네, 죄송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있는데 주지훈 씨가 극 중에서 버스에서 대피를 하잖아. 근데 비싼 양주를 챙기는 장면이 있거든. 그래서 난 당연히 불을 지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입에서 내뿜잖아. 근데 그게 CG가 아니고 직접 뿜었다고 하더라고. 감독이
차력사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직접 했는데 한 거야, 그 장면? 리얼리티를 살리고 싶어서 직접 연기를 했다고 해. 대단하다. 여러 번 막 하잖아. 뿜는데. 위험한데?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침샘 역류로 염증이 또 생겨서 일주일 정도 고생했다고 하더라고. 뭐 여기 이렇게 좀 불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확 위험하잖아. 그래서 정말 멋있고 대단하다. 그리고 데뷔작 궁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 신과 함께 시리즈, 뭐 맞아, 킹덤 맞아. 시리즈, 영화 공작, 암수살인, 드라마 마왕이나 하이에나 등등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구축했다. 좋습니다. 저는 배우 이성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서 그치. 이성균을 픽해봤습니다. 극 중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차정원이라는 인물을 연기했는데요. 공항대교에 왜 이 사람이 있냐. 딸이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서 이 딸을 배웅해주는 그 길에 이 사고가 나는 거죠. 캐릭터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정무적 판단만 믿고 살다가 이 극단적 재난 속에서 정부가 내린 정무적 판단에 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 연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딜레마에 빠지죠. 자기가 믿고 따랐던 윗사람이 악행이라고 해야 되나? 악행이지. 악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인물을 연기했는데 올 여름에 이 탈출 말고도 이성균 배우가 주연한 영화 한 편이 더 개봉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작품 더 이성균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탈출이 2021년에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도 받았었죠. 그렇지만 그 해에 개봉조차 못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그 이성균 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개봉이 미뤄졌다가 뒤늦게 개봉하게 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순 없지만 다만 이 배우가 생을 마감하고 죽음으로써 배우의 자리를 되찾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예술계 혹은 영화계의 한 팬으로서 좀 그건 너무 안타까워. 안타까웠어 보면서. 그래서 이번 영화 볼 때 사실 스토리에 집중이 안 됐고 이성균 씨의 마지막 연기 그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작품일 맞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도, 영화를 나도, 보는데. 나도. 그리고 이 마지막 씬이 이성균 씨가 싱긋 웃는 웃어. 씬인데 거기서 눈물이 살짝 핑 났어. 나도 언니도 나도. 물론 그 영화의 스토리상 모든 사건이 다 종결되고 딸을 쳐다보면서 맞아. 이제 다 웃는 끝났다. 장면. 이런 장면인데 이제 다 끝났다의 그 메시지가 왠지 맞아. 과거의 사건과 좀 연결이 돼가지고 참 어떤 한 배우의 죽음 이후에 보는 작품은 이런 느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성균 씨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다면 탈출이 또 재난 영화잖아요. 맞아요. 재난 영화의 여러 가지 포인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탈출만이 가지는 재난 영화 차별성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괴물이나 좀비도 아닌 실험용 맹견을 설정했다라는 거. 어땠어? 실제로 베리는 또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의 입장으로서 나는 맹견이 좀 위협적이었어? 귀여웠어? 무섭지 않았어. 그냥 귀여운 강아지가 뭐 잘못 먹어서 혹은 뭐 누구한테 버림을 받아서 사나워지고 아픔이 있는 그런 개들로 보였고 뭐 재난 영화에서 자연 재앙이나 기후 위기, 좀비나 외계 생명체 등이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모습을 종종 많이 봤었잖아. 실험용 맹견은 처음이라서 새롭고 신선했거든.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주제로 삼았을까 설치를 해봤는데 감독이 20대 시절 목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보 여행을 했었대. 네, 20마리의 들개에서 쫓긴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 평소에 개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극한의 공포를 느꼈고 일상에서 오는 공포감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개들도 누군가의 반려견이었을 텐데 어쩌다 저런 공격성을 발현하는 위험한 존재로 변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고 이런 주제로 다루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해서 지극히 감독의 개인적 경험을 착안해서 만든 설정이네.
나는 그 경험은 경험으로 뒀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 아, 그래? 초반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아쉬웠기에. 근데 베리는 귀여웠다. 그러니까 위협적이거나 긴장감을 막 이렇게 유발하는 재난 영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나는 맹견 자체의 설정에 대한 불만은 아닌데 CG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만들었더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차를 부시는 움직임이라던가 그 괴력을 쓸 때의 움직임이 굉장히 어색해서 어색한 느낌의 위화감이 들었다고 말해야 될까? 아쉬웠다. 맞아. 근데 설정은 좋았어. 저는 이 재난 영화의 중심 공간이 대교 위잖아요. 맞아. 대교 위 한복판에서 사고가 나서 고립되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 그 공항대교가 안개가 많이 껴서 추돌사고가 많이 일어난대. 많이 난대? 근데 그도 그럴 게 거기가 인천 바다잖아요. 맞아, 인천 바다 위에.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오가는 그 바다 위에 공항대교인데 나는 이 대교가 무너진다는 설정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와닿았던 것 같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런 사건들을 겪었던 국민이기에 맞아. 대교가 무너진다는 게 크게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치. 그랬고 물론 내가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물론 뉴스에서 보고 들은 그치. 과거의 그 사건들이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대교가 무너지는 것 자체로 올라오는 공포심이 좀 상당했던 것 같아. 그리고 충분히 일어날 법하잖아. 맞아. 그래서 상상이 더 몰입이 잘 된다 그래야 될까?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그 대교 위에서 벌어지는 것만의 차별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그런 설정을 살렸더라면 어땠을까? 이 영화의 포인트는 맹견이잖아. 맹견한테 무차별 공격 받아서 대교를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맹견보다 대교 위라는 설정을 살려서 좀 차별점을 만들었더라면 잘 버무려서 그러니까 대교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험한 맞지, 상황이잖아. 맞지. 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살렸더라면 훨씬 더 이입해서 사실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공항대교 설정은 되게 좋았거든. 근데 공간이 좀 한정적이라서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상황에서 주는 그런 긴장감이 있잖아. 뭐 해운대 연가시 감기 방과 후 전쟁 활동을 보면 다양한 곳에서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봐. 방과 후도 학교야. 근데 나가다 탈출을 하잖아. 편의점이나 뭐 이런 곳에서의 어떤 긴장감. 그 한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밀실된 공간이라는 게 나는 굉장한 특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미스테리 추리 이런 영화를 보더라도 항상 밀실된 공간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범인이 발생해서 여기서 범인이 누군가 이런 걸 찾고. 맞지. 그래서 그 밀실된 공간이 주는 특장점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살리지 못했다. 근데 또 베리처럼 다양한 공간에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서사가 있으니까. 서사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면 그치. 여러 스토리가 풀리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잘 했으면 좋았을지 않았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화가 또 2024년 여름 한국 영화 중에서 최고 제작비를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나는 그 공항대교가 무너지거나 연쇄 추돌 사고 처음에 나오는 몰입해서 봤어. 실감 났어. 그건 되게 좋았어. 그거 되게 좋았어. 특히 연쇄 추돌 사고. 그래. 그게 실제로 그렇게 촬영을 했대. 세트장을 만들어서 1,300평인가? 그 CG 아니야? CG가 아니라 실제로 백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재현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선착장 200m 정도의 도로를 실제로 만들었고 와. 200대 정도의 차량이 동원이 됐대. 실제로 차 부수면서 찍은 거야? 그치. 그리고 60대, 70대. 그러니까 충돌하는 그런 장면을 실제로 다 찍었고 극중 뭐 실험용 개들은 전부 다 CG로 촬영을 했는데 아까 왜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무술팀들이 블루맨 옷을 입고 개 동선들을 다 연기를 해주면서 인물들이 도망가는 장면이랑 같이 붙여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나. 나는 뭐 그 다리 폭파 장면이나 대교 붕괴될 때의 그 장면들은 진짜 몰입해서 봤어. 맞아. 그리고 진짜 차량 연쇄 추돌 사고는 나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아 진짜 저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겠다. 그치. 연쇄 추돌 사고 날 때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아닌가? 그 아니지, 순간에 아니지. 긴박감 있잖아. 여기 가만히 있다가 찌부될 수도 있고 나갔다가 또 차에 그냥 칠 수도 있고 그 사고에서의 모든 경우의 수들이 나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생각나니까 내가 좀 리얼하게 느껴져. 진짜 리얼했어. 상상도 좀 해보면서 헬기가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도 나는 되게 리얼하게 느껴졌거든. 난 그 차 사고가 더 추돌 사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법한. 그래서 더 리얼하게 느꼈다. 그런 사고라서 더 몰입해서 봤다. 맞아. 자, 그러면 최고 1분 꼽아봅시다. 저는요. 마지막 에코나인이 그러니까 맹견 에코나인이 살았잖아. 자식을 구하는 장면. 이성균이 다리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했었잖아. 그래서 딸인 김수환이 달려오는데 그 순간에 에코나인의 자식이 전봇대에 깔려 있어서 에코나인이 자식을 구하는 장면이 교차되면서 보여주거든. 근데 그때 좀 마음이 짠했던 것 같아. 극 중 가장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그 부분이 기억에 남아. 그 맹견의 또 특징을 하나 꼽아보자면 모성애거든? 맞아. 그러니까 어떤 한 맹견의 모체를 가지고 나머지 견들을 만들었잖아. 실험을 그치.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로 보이는, 어미개로 맞아. 보이는 그 맹견이 굉장한 모성애를 보여. 그것도 너무 많았어. 그런 장면들이. 물론 그 설정은 좋았어. 그 어미개가 대장처럼 보이고 다른 견들을 자식처럼 지키려는, 그래서 싸우려는 이런 스토리까지는 좋았다. 근데 마지막은 왜 그렇게 풀었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봤는데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새끼 강아지를 구하는데 굉장히 달려들잖아. 그래서 뭐 풀어내려다가 그게 딱 끝인 것 같아. 풀지 못했나? 이게 뭐지? 근데 마지막에 애매한데? 살려내면서 시즌2? 시즌2를 우리 맹견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너네 두고 봐 뭐 이런 거 아닐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성균 씨의 마지막 싱긋 웃는 장면을 최고의 1분으로 꼽아봤습니다. 이 영화가 재난 영화로서의 재미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 그 이성균 씨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본 것 같아요. 맞아. 영화계 한 팬으로서. 그래서 그 마지막에 다 끝났다 이런 느낌으로 딸을 바라보는데 진짜 좀 눈물이 핑 도는 맞아.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저희 오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리뷰해봤고요. 저희 또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매일 영화!